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저녁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린이날 뉴스데스크는 따뜻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가정의 달 훈훈한 미담 릴레이를 낳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들이 지원금을 취약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10여 년간 치킨집을 운영해온 최종주 씨 부부. 이번에 받은 재난기본소득 40만 원을 어린이들을 위해 모두 기부했습니다. 이전부터 가정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직접 만들어 팔던 치킨을 나누던 최 씨 부부는 1인당 20만 원, 예상치 못했던 광양시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자 바로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책임을 지고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추후에 나이를 먹고 힘들었을 때 이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노력도 할 것이고. 순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조현희 씨 부부도 앞으로 받을 기본소득을 기부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코로나로 식당 매출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지만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돕자는 동료 자영업자의 권유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 정도로 힘들다고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끼는데 정말 저보다 못하는 그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은 전남 지역에만 3만여 명. 특히 최근 감염병 사태 속 고용률이 감소하면서 한부모 가정 아이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본인들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재난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잃지 않는 모습들이 지역 공동체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딱딱하기만 했던 초등학교가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인데요.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속적으로 이 같은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내 한 초등학교 교실에 마련된 놀이터입니다. 지난해 완공된 어디든 놀이터로 볼풀장과 그물사다리, 미로 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마련돼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 단체가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지난해 개설 이후 아이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매우 만족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자기들 시간을 좀 많이 늘려달라고 담임선생님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넓은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내부와 외부 곳곳에서도 사방치기와 윷놀이 공간은 물론 거울을 보며 댄스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이 같은 공간이 학교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8년 제정된 전남교육청 어린이 놀권리 보장조례 덕분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도 지난해부터 교실과 학교 단위로 나눠 공간 혁신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지난해 쉬운 2개교를 선정해 242억 원을 투자하고 있고 올해도 30개교를 선정해 1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연한 사고, 탄력적인 사고를 기르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공간 구성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 공간의 혁신을 통해 학교를 지역사회의 소통의 공간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어서 학교의 변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지역 국립대학들이 잇따라 교육부의 학과 신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지방대학 소멸시대에 활로를 모색하고 나선 건데요. 신설된 첨단학과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면 먼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와 순천대학교가 2021학년도 학과 신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는 130명 정원의 헬스케어 메디컬 공학부와 석유화학 소재공학과, 스마트 수산자원 관리학과가 신설되고 순천대에는 40명 정원의 첨단 부품 소재 공학과가 신설됩니다.
모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학과입니다. 정말 인력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어진 상황이 곧 올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 첨단 학과, 이 설과 관련돼서 굉장히 공고하는 그런 안들이 몇 번 내려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입학 정원을 감축해왔던 두 지역국립대의 소생의 물꼬가 트인 셈이라 지역사회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교육부의 대승적인 승인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실력 있는 교수진을 초빙하고 수업의 질을 높여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는 일. 첨단학과라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재원 확보도 급선무입니다. 결국에 중요한 게 좋은 학생들을 뽑아서 좋은 학생들이 좋은 직장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가야 됩니다. 첨단학과에 필요한 시설 장비나 또 미래 산업에 대비한 교수님들, 좋은 교수님들을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가 좀 해결해야 돼요. 또 일각에서는 신설학과가 우수한 인재를 키워 결국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인큐베이터 역할에 머물지 않으려면 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지역 인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여수시 등이 시행하는 지역가점제는 생산직 채용에서 고등학교와 초대졸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 채용을 35%인가 이상 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다 지역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인재로 해서 채용을 한 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주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산단 내 기업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황. 오는 8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운명이라 오는 21대 국회에서의 재발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5.18 40주년 기념 행사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진행됩니다. 5.18 민중항쟁 기념 행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17일 전야제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전면 취소한 대신 경기도 안선 자전거 순례와 5.18 영어 말하기 대회 등 이를 대체하는 7개 행사를 추진합니다. 또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25개 사업 가운데 20개 사업을 온라인 오프라인상에서 다각도로 추진하는 등 오는 10월까지 전국적으로 81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여수 지역 시립도서관이 임시 개관합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평일은 오후 6시, 주말은 오후 5시까지며 도서 대출과 반납만 가능하고 이용자 간 일정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자료실 입장 인원도 제한됩니다. 한편 현암도서관과 율촌도서관은 리모델링 공사로 운영을 하지 않고 환경도서관도 시설 교체 작업으로 이달 말까지 휴관합니다. 광양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상반기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지난달까지 2,400여억 원을 집행해 기존 목표액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고 관내 공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해 선급금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와 투자 분야 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광양시의 상반기 지방재정은 6,800여억 원으로 이 가운데 4,186억 원이 신속 집행 재정으로 책정된 바 있습니다.